2019년 8월, 미국의 대통령이 덴마크 정부에게 황당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언론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 대통령의 노망난 욕심이라거나 외교적 결례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덴마크 총리조차 터무니없는 농담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제안을 코미디로 소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섬뜩한 계산을 읽어내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즉흥적인 감정으로 국가의 지도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을 때도 여론은 거대한 얼음 상자를 샀다며 조롱했지만 결국 그곳은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그린란드 매입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세 번째 국가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판을 뒤집는 국가 프로젝트를 가동해왔습니다. 2차 대전의 화염 속에서 물리학의 정점을 찍은 맨하튼 프로젝트가 그랬고, 냉전의 공포를 기술 혁신으로 승화시킨 아폴로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패권을 쥐기 위한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뚱딴지 같은 부동산 투기라고 손가락질할 때 미국은 이미 다음 100년의 패권을 결정짓는 치밀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그토록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얼음 땅은 미국의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거대한 설계도에 관한 것입니다. 시계를 1939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기계화 부대는 유럽을 단숨에 유린했고 그들의 과학기술은 연합군을 처참하게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전장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독일이 우라늄 분열을 이용해 도시 하나를 단숨에 증발시킬 수 있는 초병기를 개발 중이라는 첩보였습니다. 만약 히틀러가 이 신의 불을 먼저 손에 쥐게 된다면 자유진영의 패배는 확정된 미래나 다름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물리학, 화학, 공학 등 당대 인류가 쌓아 올린 지식의 정수를 총동원한 국가적 올인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뉴멕시코 사막 한가운데에 비밀 도시를 세우고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전 세계의 천재들을 격리시켰습니다. 당시 투입된 예산만 현재 가치로 약 30조 원.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이론상의 무기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를 쪼개서 태양의 에너지를 만든다는 건 당시 과학상식으로는 공상과학 소설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1945년 7월 사막의 새벽을 찢어버린 트리니티 실험의 섬광은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발의 폭탄은 길고 잔혹했던 전쟁을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전쟁을 이긴 것을 넘어 미국을 핵무기라는 절대 반지를 쥔 유일한 패권국으로 등극시켰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에게 아주 중요한 DNA를 심어주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격차만이 평화를 보장한다.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 과학 프로젝트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위기를 돌파하는 첫 번째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는가 싶었지만 미국은 곧바로 또 다른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린 것입니다. 미국의 머리 위를 소련의 위성이 유유히 떠다니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언제든 우주에서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였습니다. 미국 사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두 번째 국가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귀환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 보면 이것은 맨해튼 프로젝트보다 더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컴퓨터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거대했고 연산 능력은 지금의 전자계산기보다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이 무모한 목표에 국가 예산의 4%를 쏟아붓습니다. 아폴로 계획은 단순한 우주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로켓을 제어하기 위해 집적 회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한 신소재 공학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반도체,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의 뿌리가 바로 이 시기에 다져졌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자국을 찍는 순간 소련과의 체제 경쟁은 끝이 났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달에 깃발을 꽂은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과학기술의 격차, 테크놀로지 장벽을 세운 것입니다. 맨해튼이 힘을 증명했다면 아폴로는 미래를 선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 승리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힘의 증명이었고 아폴로 계획이 영역의 확장이었다면 2020년대 미국이 마주한 세 번째 도전은 속도의 혁명입니다. 지금 미국은 조용하지만 아주 치열하게 제네시스 미션이라 불리는 거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장은 눈에 보이는 땅이나 우주가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세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라고 하면 단순히 채팅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설계한 제네시스 미션의 본질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과학 데이터와 에너지부의 슈퍼컴퓨팅 자원을 통째로 AI에 학습시켜 인류의 과학적 발견 속도를 물리적 한계 이상으로 끌어물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신약 개발에 10년이 걸리던 것을 1년으로 줄이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찾는 데 걸리는 수천 번의 실험을 AI 시뮬레이션으로 단 며칠 만에 끝내는 세상. 이것이 제네시스 미션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쟁국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20세기 패권이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졌느냐로 결정되었다면 21세기의 패권은 누가 더 빨리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은 바로 그 시간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미국의 필살기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존재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이것 없이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미국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바로 디지털의 영혼을 담을 육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네시스 미션이 성공하려면 AI라는 거대한 두뇌를 돌릴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그 컴퓨터에는 최첨단 반도체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일 배터리와 모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첨단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재료, 히토류의 공급망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최대 경쟁자,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과 가공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2010년 일본과의 분쟁에서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리자 일본 첨단 산업이 단 며칠 만에 마비됐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가진 자원의 무기와 전략입니다. 미국이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구동할 칩을 만들 원자재가 없다면 제네시스 미션은 그저 모니터 속의 공상에 불과합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 터빈,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 그리고 AI 가속기까지 미국의 미래 산업과 안보가 중국산 히토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수도꼭지 잠그듯 미국의 기술 혁신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상황. 이것은 패권국 미국에게 있어 용납할 수 없는 굴욕이자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가졌지만 가장 취약한 하드웨어 공급망을 가진 나라.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네시스 미션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도를 펼치고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거대한 보물창고를 찾아낸 것입니다. 미국이 시선을 고정한 곳, 그곳은 바로 북극의 거대한 동토, 그린란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린란드는 그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불모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두꺼운 얼음장 밑에는 제네시스 미션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막대한 양의 히토리와 전략 자원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히토류 수요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저첨단 미사일 모터에 필수적인 네오디뮴, 테르뷴 같은 핵심 광물들이 고농도로 묻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인류의 접근을 거부하던 이 천연의 지하 금고가 서서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그린란드에 그토록 집착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중국이 쥐고 있는 자원 공급망의 목줄을 끊어내고 미국의 AI 기술을 구동할 하드웨어의 자립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매입 제안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없이도 돌아가는 미국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21세기의 기술 패권을 영구히 움켜쥐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공격적인 승부수였습니다. 미국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멈추지 않게 할 대체 불가능한 연료 탱크인 것입니다. 1867년 미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가 알래스카를 사들였을 때 미국 여론은 수워드의 멍청한 짓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알래스카 없는 미국의 안보와 에너지 전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제2의 알래스카 조약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단순히 땅을 넓히려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21세기 미국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다가오는 기술 전쟁에서 중국의 자원 통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치밀한 안보 전략이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로 핵무기라는 절대 힘을 쥐었고 아폴로 계획으로 우주와 첨단 기술을 선점했던 미국입니다. 이제 그들은 제네시스 미션을 통해 AI와 데이터의 패권을 완성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을 열쇠는 바로 북극의 두꺼운 얼음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대중이 눈앞에 기행을 보고 비웃을 때 패권국은 조용히 다음 100년의 먹거리와 생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그린란드에 집착했던 이유, 그것은 결국 생존이었습니다. 기술이 곧 국가의 안보가 된 시대, 미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과연 그린란드는 미국의 새로운 알래스카가 되어 제네시스 미션의 성공을 이끄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전 세계가 비웃더라도 기어이 해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 번째 국가 프로젝트, 그 거대한 설계도는 이제 막 펼쳐졌습니다.